자, 그러면 투자노트 함께 받으러 가실 신상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먼저 한 주간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투자 뉴스의 첫 번째 뉴스는요. 키워드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 차이나 플레이입니다. 역시 중국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 주는 이 차이나 플레이가 지지해준 효과가 상당히 좀 작용이 됩니다. 역시 요새 국내 증시를 이야기하는데 중국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차이나 플레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좀 광범위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중국이 우리 시장의 좀 중심 같은 위치, 포지셔닝이 돼버린 한 주 같아요. 특히 이번 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시장을 받쳐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고 또 오늘,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말고도 지난주 한 3, 4주 전부터 중국 관련해서 뭔가 좀 이슈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를 제로가 아니라 위드로 하겠다. 그리고 또 아예 이제 내년 바로 다음 달이죠. 한 2주 남았는데 1월 3일부터 이제 전면 개방을 한다 이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도 나왔고 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 차이나 모멘텀 이렇게 하다가 차이나 플레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국 관련 모멘텀을 갖고 플레이 하듯이 트레이딩 하라는 그 의미를 제가 좀 하려고 이제 차이나 플레이라고 했는데 한알령에서 이게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알령 처음.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지만 주식을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쇼박스와 뉴라는 종목 이게 처음으로 시간의 상한가 갔던 날이 있어요. 그날 다음 날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그 뉴와 쇼박스가 상한가 간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때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된다, 상영이 된다, OTT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이 촉발이 되면서. 하달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뭐가 중국에서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홍상수 감독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극사실주의 영화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는 게 사실주의인데. 개인의 취향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왜 이러지? 솔직히 저도 좀 놀랐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그게 좀 시발점이 돼서 다른 관련주들, 뉴, 쇼박스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사마 네트워크스니 에이스토리니 이런 게 계속 움직이면서 콘텐츠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잠깐 껴서 들어온 게 이제 그 빈살만이 네옴시티 말고도 웹툰에 이제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또 중국하고 또 연결도 어떻게 되면서 그분은 한국 무대를 다 보네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산타였어요. 맞습니다. 미리 온 산타. 그리고 시진핑이 루돌프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오늘 되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서 그런 웹툰 관련 또 웹툰을 보다 보면 한국 사람 또 갑갑하니까 미리 보기 하잖아요. 그러면 또 결제 관련 MBT라는 종목도 움직이고 또 애니플러스니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니 그러면서 또 그런 종목들이 무중하는 애들도 나오면서 점점 굴러가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점점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부장인가요? 외교부 장관끼리 이제 그 화상 회의를 하면서 정말 한알령이 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주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좀 자랑하자면 이제 앞에 스티커를 많이 받았던 프로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연우 이런 예견하셨던 겁니까? 예상을 했죠. 예견을 하면 제가 상트라 무슨가요?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어휘를 조금 잘못 골랐군요. 대충 찍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중국이 월드컵을 이제 지금 끝났잖아요. 근데 월드컵 기간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다 오픈된 건데 월드컵을 보는데 갑자기 화를 참지를 못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거 뭐야? 왜 다 마스크 안 써?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왜 우리만 이래? 그러니까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또 시진핑이 사면임을 한 거를 또 좀 이쁘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갑자기 마스크를 벗게끔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포기하는 것까지 가고 네.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나비 효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그냥 갑자기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와 그 시진핑이 그 이제 좀 완화를 시킨다는 그 이슈가 발생되기 그 중간에 있었던 게 아마 그 감기약, 그다음에 뭐 항생제 이런 네. 것들 구하기 힘들어서 뭐 사재기 하듯이 막 줄 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바닥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훅훅 가더라고요. 네, 그 중국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호주, 뭐 그냥 다른 나라의 뭐 유럽까지도.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마다 예. 하다못해 저 동남아의 라오스, 뭐 베트남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사가고 그래서 사재기가 나왔대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던 회사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그리고 또 중국 관련들은 네. 뭐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예. 갔다가 그냥 솔직히 거기서 우리나라 얼렁뚱땅. 거를 네, 저도 참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서 네, 이게 모멘텀이 생기면서 그냥 차이나 플레잉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예, 네. 지금까지 한 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한한령 해제 기대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까지 해서 이 가운데 미디어 콘텐츠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화장품, 여행까지 정말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섹터 이 산업군들에서 정말 발빠르게 돌았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도 대단히 컸습니다. 근데 섹터가 진짜 많은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전문가들, 이 정도면 돌 만큼 돌았고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 더 이어지겠습니까? 이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허.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하나가 또 생겼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도 그 PCR 검사를 다 폐지하고 네. 뭐 접종 증명서만 있고 그래서 지금 오사카나 뭐 도쿄를 가버리면 오사카 유명한 그 도톤보리에 한국인 반 일본인 반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에 저 SNS만 봐도 친구들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오사카가 제일 네. 많이 나오고 교토 많이 나오고 뭐 긴가쿠지 뭐 이렇게 막 나와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다음 달부터 전면 개방을 하니까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항공주가 이제 또 움직였어요. 물론 네. 지난주에 한번 제주항공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때 가파르게 올랐는데 조정을 거치다가 지금 그 중국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어제 그제 하나투어까지 여행주에서는 대장이 하나투어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하나투어가 이제 제가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차트가 하나투어가 살펴보죠. 네. 하나투어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다 바닥이에요. 이제 네. 그림을 볼 줄만 알면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다가 조정 거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오늘도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이 차트 왜 안 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게요. 안 뜨네요. 여기 뜨네요. 띄워주시죠. 네. 차트가 이렇게 지금 121선, 한 6개월 장기 이평선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거기에 안착했다가 올라오는 모습. 하나투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모두 투어도 네. 따라 역시. 움직입니다. 대장이 가면 밑에 있는 친구들도 다 오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항공도 제주항공, 진에어, 일본은 이제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진에어도 이렇게 차트를 한번 살펴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장기평선 241선을 막 돌파하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LCC, 이게 대부분 LCC예요. 네. 그러니까 6시간 정도만 운항을 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하는 그런 저가 항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 그렇게 그런 비행기 기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니까. 네,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여행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좀 부담돼요.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예, 달러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근데 유럽 예, 가려면 저는 이거 지금 못해요, 방송을. 그렇죠. 이미 날아갔어야죠.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가는 노선에 적합하고 강점이 있는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오늘 티웨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네, 아주 급등같이 뭐 네. 10몇 이틀 합치면 한 10%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올라갔어요. 네. 이게 중국 모멘텀에서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왜냐하면 이 항공주들은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다 적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적자인데 바닥이라는 거는 이런 시장에서 지금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고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은 어쩌면 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도 가능하대요. 물론 직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보다 당연히 비교를 네. 하면 흑자 전환이 되겠지만 예전에
그 정상적일 때보다는 지금 너무 못 미치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최악은 지나갔다. 네, 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볼만한 요 섹터가 또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나 모멘텀이 차이나 플레이가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여행, 항공 이쪽에서 차트와 함께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한 포인트 더 자세히 있겠고, 그리고 또 우려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긍정할 만한 포인트와 우려할 만한 포인트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긍정적인 포인트는 일단 네. 주식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실물 경제 이렇게 보면은 명동에 지금 빈상가 많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재들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게 이제 화장품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주나 뭐 여행주 말고도 또 당연히 카지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 오신 거 쪽으로. 아닙니까? 네. GKL이나 뭐 네. 파라다이스나 뭐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이 갈 만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우려라고 하긴 좀 뭐냐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 친구들이 중국 사람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아까 사재기 나온 것처럼 중간에 좀 이 버블이 걸릴 수 있는 그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사람들이 다 그걸 예견을 하는지 중국이 이렇게 뭐 푼다고 해도 내년 2월, 3월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WHO에서도 엔데믹을 선언 못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또 우려할 만한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에 확 늘었다 줄었다를 이제 반복 몇 번 하고 면역이 갖춰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갑자기 2억 5천만 명이 한 달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뭐 생길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게 어쩌면 또 아까 우리 제약바이오에 온 것처럼 우리에겐 또 주식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디로 가든지 연결시킨 포인트는 꼭 있네요. 뭐든지 주식에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놀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공장이 돌아가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또 중국하고 교역을 하던 그런 이제 업체들이 활기를 찾을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거는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저 푸틴 아저씨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올 한 해 저 원자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이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해도 최근 한 달간을 보면은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네네. 2차 전지 배터리 만들 때도 정말 그렇고 뭐 주요 원자재 중 하나죠. 공장이 돌아갈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최근으로만 보면 구리 가격이 좀 올라왔어요. 좀 이렇게 우리 PD님 되게 빠르게 잘 보여주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요 구리 생산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아마 칠레, 이제 남미 쪽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한 20% 가까운 그런 생산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소비를 하는 거는 52%가 중국 하나예요. 그래요? 네. 아니 무슨 혼자 다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이렇게 이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러면 뭐 이구 산업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그렇죠. 구리하면 바로 떠오르는 풍산 종목들.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우려와 기대.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계속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좀 활기를 찾게 됐을 때 우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 뭐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 다시 다 찾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또 국내 관련된 주식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을 만한 점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일단 뭐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됐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관련된 종목들 활기를 띠겠죠. 물론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들이 다시 재개가 됐을 때 물론 여기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겠지만 반대로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테니 이것도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을 그때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점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서 각가지 찾아볼 만한 섹터들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두 번째 뉴스는 환율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최저치
이 뉴스 뭐 이번 주에 화제가 됐는데 뭐 사실 뭐 이번 주뿐만 아닙니다. 올 한 해 정말 환율이 드라마틱했죠. 올 초반 에도 1,100원대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여름쯤 되더니 이게 1,300원을 뚫어냈습니다. 설마 1,400원까지 갈까 싶었는데 그것도 결국 뚫어냈죠. 자, 그러다가 지난달부터는 좀 하락세를 보이더니 어느새 1,300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제일 지금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얼마 네. 전에 일본에서 이번 주에 또 참 일본이 살짝 사고를 치려고 하다 네. 말았잖아요. 뭐 YCC? 예. 네, 저는 뭐 YMCA 이런 건 아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 BOJ라고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긴축 아닌 듯한 긴축인 듯한 긴축 아닌 긴축. 네. 뭐 금리 인상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네. 금리 인상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적으로는 일본을 되게 싫어하지만 이성적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 뭐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일본이 지금 뭐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예. 뭐 금융위기설이 있어요. 일본도 어떻게 보면 3월이든 4월이든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는 압박도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 엔화가 강세되니까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그런 좀 하락을 좀 불러온 것도 있고 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돼서 네.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이제 올라온 게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솔직히 긴축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사람들 소비를 안 하니까 달러는 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뭐 6개월 만에 우리 6개월 전만 4개월 전만 해도 네. 그 6개월 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제가 여기 토마토에 처음 왔을 때 네. 달러가 얼마까지 할까 막 다른 프로에서 막 1,400원, 뭐 1,500원 이런 뭐 약간 경쟁처럼 막 그랬었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근데 다행히 우리 토마토에 있는 모든 전문가분들은 좀 보수적이어서 예. 1,500원 정도까지만 열어두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어디서는 뭐 2,000원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네. IMF 때나 올라갔던 네. 그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갔었으면 예. 네, 달러 있는 분들은 좀 돈을 벌었었겠죠. 아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예. 경기 침체 국면에 초입에 들어서면서 네, 달러의 약세가 온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또 산업에도 살짝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위안화에 따라서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겠죠? 네, 이번에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기가 좀 돌아간다 이러면 또 근데 이게 어쩌면 또 다시 살짝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한적일 것 같다고 보고 네.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달러가 약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정도인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달러 환율 계속 요즘에는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오늘 잠깐 좀 오르기도 했는데 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온라인에 계속 얘기했던 게 킹달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달러 정점론이 조금씩 부각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방역 정책 이 완화에 따라서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또 엔화도 있죠. 이번 주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건데 일본의 사실상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을 받아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조금 내려가고 뭐 원화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갔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역시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원달러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결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러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 전문가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게 원래 여태까지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네. 환율보다도 전체 경기 매크로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은 것 같고 일단은 환율만 보면은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잠깐 나왔던 마침 여행주 항공주가 좀 올라오잖아요. 네. 환율가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여행 욕구,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요. 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의 그 사용량이 8월 대비 지금 2배가 올랐대요. 네. 그만큼 여행을 좀 가고 있습니다. 와, 8월 대비 2배요? 네, 물론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전이 뭐 100이었다 그러면 네. 코로나 때문에 10밖에 못 갔던 게 10도 못 갔던 게 어떻게 보면 10에서 20, 30만 가도 이거는 퍼센트로 치면 200%, 300%잖아요. 예. 약간의 숫자의 착시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여행주, 항공주에게는 이제 다시 터널을 뚫고 나와서 살짝 이륙하려는 시점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지만 반대로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했지만 이제 원자재 값이 네.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또는 어떤 분들은 원자재 값이 그래도 좀 덜 부담될 수도 있는 서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가 1280원, 13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것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그 분야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 수출주는 당연히 이 이익이 하회되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차트가 준비될지 모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시면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가 이 환율이 꺾이는 지점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나오고 있네요. 네. 바로 준비해 주시네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예. 환율, $1 환율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62만 원 정도까지 갔었을 거예요. 그때 뭐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도 그때부터 좀 빠지면서 지금까지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법이 지금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환율에 대한 그런 효과 당연히 이제 우리 원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죠.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효과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 환율, 이게 원화 강세죠.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원화 강세에 기조했다는 시장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에서도 특히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환율 강약에 따라서 말이죠.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율이 좀 내려오면은 네. 그냥 일단은 여행 항공, 그걸 먼저 보시는 거. 그리고 소비재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잘 노려봐야 돼요. 이제 낚시할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도 참 우리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네.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어요. 이전에 8월, 9월에는 시장이 뭐 출렁거려도 네. 지금은 안 들어와요. 그 환율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외국인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오는 순간을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보면 이전에 이게 한 10월 초일 겁니다. 그때 꺾였다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처럼 지금 지지 라인을 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시고 달러가 올라갈 때는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주를 보고 지금은 일단 소비재, 우리 내수주라든가 아니면 여행 항공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과 연관돼서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배터리 수출주들에게는 지금 상황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항공주나 여행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1 환율의 향후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1 잠깐 지금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네. 환율의 향후 전망,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은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오늘 푸틴이 지금 종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허. 네, 그러면 어쩌면은 이게 이제 이건 다 뭐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예견을 하는 건 아닌데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원자재도 좀 진정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시 종전하자고 그래 놓고 다시 또 드론 날리고 뭐 이래 버리면 환율이 거기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근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단에 올라가는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뭐 한 올라가야 1,340원 정도까지가 상단 제한일 것 같고 1,400원 이렇게까지는 다시 절대 안 간다. 그렇게 간다면 절대는 뭐 주시장에 없는데 그렇죠.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버리면은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뭐 푸틴이 중대 발표 계속 얘기는 나와요. 근데 하긴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1년 동안 오래 끌어올 것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zelensky도 어느 정도는 뭐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예. 그게 또 우리가 볼 때랑 그 당한 사람들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입과 zelensky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보면서 좀 환율을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목들의 그런 흐름도 같이 살펴보면서 투자의 참고 정도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제가 볼 땐 이 정도를 좀 1280원에서 1320원 정도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쪽에서도 그 추가적으로 얘기 계속 나오면은 네. 이것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새해에 네. 긴축이라는 거를 아예 해버리면 아예 못 박아버리면. 그러면 환율이 또 살짝 변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집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 이제 우리나라보다 지금 러시아, 그리고 일본, 해외에서 나오는 이슈들 우리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뉴스들을 상세히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살펴드린 뉴스 좀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 중국에 관련된 뉴스 정리를 해드렸고 환율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위클리 투자 뉴스 정리를 해봤고요.